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天安门 망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함께 자리한 겁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들을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주로 반서방 국가들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따로 가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열병식 참관 전에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고 의장실이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을 만나 오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당부했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요청하자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6년 8개월 만입니다. 첫 다자 외교 무대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어떤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실도 북한의 주요 정황과 김 위원장 이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기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후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가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 6천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합니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 자금 대출 상한을 최대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는 기존 2에서 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50% 품목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에 대해서는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품목 관세 업종만 대상이던 중소 중견기업 보험 보증료 60% 할인 혜택은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약 4,2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하반기 해외 전시회와 사절단 등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합니다.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 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인정,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15% 상호관세 이후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곳이 약 63%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무역 정책이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대중소기업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역량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개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마련된 4조 6천억 원 규모 정책자금 보증의 집행 속도를 높입니다. 수출 다변화 특례 보증 총량은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 바우처 규모는 4,2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내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 2배 상향하고 105억 원 규모의 K 수출 물류 바우처를 내년 신설할 예정입니다. 수출 지원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내수 강소기업 수출 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고 K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K4대 K 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해 수출 품목과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고
미국 진출 전략으로는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스타트업을 벤처 캐피탈과 연결하는 등 미 진출 거점을 두는 겁니다. 또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거래처를 발굴합니다.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산업에도 힘을 싣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이 결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 국내 조성을 구상 중입니다. 미국 내에는 화장품 물류센터 2곳을 구축하는 등 현지 고객에게 빠른 배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테크 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해 우수 테크 기업의 해외 홍보를 돕습니다. 올 하반기 내에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과 교통, 여가 등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33건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또 기차 출발 후에도 탑승객이 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평일에만 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전용 탐방 차량을 지원합니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도 단축됩니다.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청부터 계약까지 기존 3주 넘게 걸리던 기간이 1주까지 줄어들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 건보료 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탑승 소요 시간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의 경제 활동도 뒷받침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 데이터에 토양 정보와 실거래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4,000여 개의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0.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앞서 1분기 0.2% 역성장한 뒤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 분기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승용차, 의료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0.5% 늘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위주로 1.2%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등에 힘입어 4.5% 늘어났습니다. 반면 건설, 설비 투자는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 중심으로 1.2%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료가 줄어 2.1%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 추경과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영향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 관세 부과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하 관세가 이미 발효되었고 또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적용 품목들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출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교역 조건 개선으로 실질 무역 손실이 줄면서 전 분기보다 1% 늘어났습니다. 명목 국민총소득도 1분기보다 2% 증가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난 7월 취임 한 달을 계기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100일 기자회견 슬로건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향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겁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90분간 진행됩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첫 기자회견도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약 120분간 이어졌습니다. 질문 주제는 세 분야로 나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분야입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15명의 기자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전에 질문자를 조율하는 과정 없이 기자의 명함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뽑고 질문자를 선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뽑는 사람은 어떻게 뽑았어요? 간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0일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첫 기자회견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참석 기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가까이 둘러앉아 격이 없이 소통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1995년 71만 5천여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출생아 수. 2023년 23만 명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소폭 증가한 23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에 33%,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합계 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30년간 15.7명에서 4.7명으로 11.0명 감소했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3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1996년의 정점으로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30년 전 대비 44.2%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30대로 진입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서 지난해 남자 33.9세, 여자 31.6세로 남자는 5.5세, 여자는 6.2세 높아졌습니다. 초혼 연령 상승 여파로 출산도 늦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은 2005년까지는 20대 후반이 가장 높았으나 2006년부터는 30대 초반이 가장 높았습니다. 만원화의 영향으로 주출산 연령대가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지표가 나란히 10개월 넘게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두 지표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흐름이 지난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표의 연속 증가 배경으로는 코로나19로 지연된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9월 모의평가가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 등에서 치러졌습니다. 지원자는 51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도 지난해에 이어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과대학 정원이 증원 전후로 회귀됐지만 여전히 N수생 응시가 많은 편입니다.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 등을 수정해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교재에 포함된 도표와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를 선택한 응시자가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응시자의 사탐 선택자가 61.3%를 차지했으며 이는 9월 모의평가 기준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부터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문제의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을 발표하고 30일 성적 통지표를 배부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이 필수로 찾는 곳은 단연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입니다. 대여점에서 빌려 입은 한복을 입고 예쁜 사진을 남기는 건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는 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K컬처 인기를 방한 관광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관광 혁신 전담팀을 출범하고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댑니다.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가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제 의지를 요즘 계속 가지고 있고 이제는 구체적이고 뭔가 힘있게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젠 그 시점이 된 거 아닌가?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질적 성장을 꾀하는 한편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80% 가까이 서울에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합니다. 문체부는 전담팀에서 논의한 과제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 관광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